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물질 세계라 부르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비물질 세계라 일컫는다. 물질 세계는 돈, 권력, 성공 같은 가치로 움직이며 비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의 이유를 탐구하게 만드는 영적 차원이다. 영성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비물질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면의 성장과 영적 깨달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물질 세계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식주 해결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로 비물질 세계에 몰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은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책, 나의 기쁨에 당신의 마음이 닿을 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물질 세계에서의 선택과 행동은 비물질 세계의 상태에 영향을 주고, 비물질 세계에서의 믿음과 깨달음은 물질 세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 두 세계는 서로 교차하며 우리의 존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는 일은 단순한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과 외면 모두를 성장시키는 여정이다. 출근하기 싫은 마음을 참고 조직 속에서 타인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우리를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물질 세계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 세상을 제한된 틀 속에서 보게 된다. 탐욕을 경계해야 하므로 돈은 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하면 물질 세계를 악으로 간주하게 만들고 우리 안의 은연중에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다. 실제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복된 실패와 그로 인한 자신감 상실이 짙게 배어 있다. 그 절망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물질적 가치를 논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가깝다. 안정된 물질적 기반은 더 깊은 성찰과 정신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을 경계할 대상이 아니라 삶을 이루는 중요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물질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그 너머의 세계인 정신, 영성, 관계 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재산만을 축적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더 온전하고 조화로운 삶을 향한 본능적인 갈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망은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이끄는 긍정적 힘으로 바라봐야 한다. 가난은 단지 경제적 어려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제한하고 사랑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돈이 부족하면 중요한 순간에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없고 원하는 배움의 기회를 놓치며 끝내 체념 속에 머무를 수도 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노력 이상으로 얻으려 할 때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운이 좋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노력으로 쌓지 않은 결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겉으로는 공짜로 얻은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값이 있다. 삶은 대부분 정직한 균형 위에 서 있다. 흘린 땀만큼의 결실이 돌아오고 노력 없는 결실은 결코 없다. 삶의 참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려는 용기에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재산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며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쉽게 불행하다고 느낀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선택해 걷고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단지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끊임없는 비교이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보며 자신을 평가하고 그 결과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미래의 목표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승진이나 성취 뒤에 남는 것은 잠깐의 성취감일 뿐, 곧 또 다른 목표가 우리를 기다린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지루하고 고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서도 배움과 보람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행복은 성취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끼는 의미 속에 더 많이 존재한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므로 어떤 길을 택하든지 후회가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후회 대신 받아들임과 학습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어떤 길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물질적 성취가 삶의 전부가 될 때 만족은 잠시 머물고 공허는 오래 남게 된다. 그래서 물질적인 성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반드시 그 너머의 세계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가장 깊이 있는 성공이다. 삶의 진정한 풍요는 손에 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마법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사실 마법은 우리의 삶 속 매 순간에 숨어 있다. 우리는 이를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법은 간절함에서 시작된다. 누군가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게 되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최선을 다하기 시작한다. 단순히 바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게 된다. 이러한 간절함이야말로 현실에서 마법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 수지는 늘 성실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견뎌내며 몸에 밴 생존의 방식이었다.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집안을 박살냈다. 그녀는 조용히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수지는 일도 잘했고 동료들과 관계도 매끄러웠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러다 마침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자각한 이후 수지는 점점 모든 일을 트라우마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시도하지 않은 이유, 관계를 피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수지는 오래된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의 인간관계와 감정 표현조차 제한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믿어온 생각들을 하나하나 꺼내 낯선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생각들이 진실인지 혹은 단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자동 반응인지 스스로 묻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곧 치유의 시작이 되었다. 자신의 억눌러온 생각이 사실은 배운 감각일 뿐이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수지는 조금씩 그 감정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조심스럽게라도 꺼내보기 시작한 것이다. 감정이란 자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리려는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을 나 자신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감정은 나를 설명하는 언어이지 나의 본질이 아니다. 트라우마와 우울은 삶에 들이온 그림자일 뿐 그것이 삶의 전부는 아니다.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 그 거리를 회복하는 것에서 삶은 다시 시작된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좋은 인연보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까? 인생을 한 번의 삶으로만 본다면 이런 상황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을 전생과 후생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의 한 부분으로 바라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리의 삶은 단절된 한순간이 아니라 연속된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여정이다. 전생에서 맺었던 인연과 풀지 못한 감정, 심지어 해결하지 못한 업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전생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맺었던 기억이 지금 이 생에서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그때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감정의 매듭이 인연의 형태로 바뀌어 다시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갈등을 반복하는 관계를 만나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단순히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본다면 그 고통스러운 인연조차도 나를 더 깊이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인연을 단지 좋고 나쁨으로 나누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떤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를 바라보는 태도이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긴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결코 우연히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좋은 인연도 결국 내가 만들어낸 현실이 일부이다. 이는 운명론적 해석을 넘어 우리의 내면이 끌어당긴 결과라는 깊은 통찰이다. 내가 어떤 에너지를 품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항상 좋은 사람만 곁에 두고 나쁜 사람은 멀리하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오히려 더 깊은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진정한 변화는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성장의 거울로 삼을 때 시작된다.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 안에 미완성된 부분을 비춰주는 소중한 스승일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주어진 과제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관계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달라진다. 때로는 인내를 배워야 할 때도 있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성장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실제 성장은 좋은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힘든 관계 속에서 큰 성장이 일어난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의 성찰과 성장에 쓸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나를 괴롭히는 상대가 바뀌지 않더라도 내 안의 시각이 바뀌면 그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관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깊은 힘은 진짜 사랑에서 비롯되고 진짜 사랑은 기대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가족이기 때문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힘든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감정의 악순환이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똑같이 갚아준다는 생각은 관계를 더욱 파괴하고 나 자신도 상처 입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본능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그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감정의 흐름을 끊는 것은 억제가 아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잠시 멈추는 것이다.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인간 뇌의 망상활성화 시스템은 주의와 인식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라스는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 선택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 시끄러운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친구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라스가 작동한 결과다. 그러나 라스는 단순히 외부 자극을 선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고와 믿음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않겠어 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코끼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라스가 특정한 생각을 피하려는 시도를 오히려 주요 정보로 간주해 처리하기 때문이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사고는 뇌의 뉴런 연결을 강화하고 도파민과 같은 긍정적인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더 행복하고 동기부여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나는 오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반복하는 사람보다 새로운 기회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진다. 매일 감사 메모를 작성하거나 긍정적인 목표를 상상하는 것은 라스를 긍정적인 신호에 민감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만약 커피 중독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커피를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느끼고 자제하려고 할수록 더 커피에 집착하게 된다. 이때 단순히 줄여야 한다는 부정적 명령 대신 커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활기차게 일과를 시작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주의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반복해서 떠올리고 믿고 바라보는 것들이 곧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된다. 벼룩의 점프력은 사람으로 치면 제자리에서 100m를 점프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능력도 외부 환경의 제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벼룩의 점프 능력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언급되는 실험이 바로 유리병 뚜껑 실험이다. 벼룩을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벼룩은 본능적으로 최대 높이까지 점프를 시도한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뚜껑에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 벼룩은 점점 더 낮은 높이까지만 점프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 뚜껑을 제거하더라도 벼룩은 유리병의 높이 이상으로 뛰어오르지 못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학습된 한계가 다음 세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벼룩의 새끼들조차 부모 세대가 학습한 제한 범위 안에서만 점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벼룩의 행동은 외부 환경에서 학습한 한계에 따라 스스로를 제한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킨다. 우리 역시 중독, 두려움, 고정관념, 트라우마와 같은 보이지 않는 뚜껑들로 인해 자신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벼룩이 지닌 생명의 강렬한 에너지처럼 우리 안에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가능성의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한다. 삶 그 자체가 거대한 학교이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게 된다. 힘든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법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흔히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한다. 하나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참아버리는 것이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터져 나오거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건강한 감정 표현의 핵심은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라고 해보라. 즉,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에게 방어심을 덜 일으키고 오히려 진심이 전달될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동료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문제를 잘 해결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든다. 실패를 겪은 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 역시 또 다른 배움의 순간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배움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작은 깨달음들은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다. 상대를 미워하는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보라. 좋은 에너지를 보내는 연습은 결국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좋은 인연은 준비된 마음에게 찾아오는 응답과도 같다.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먼저 내가 어떤 인연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내가 어떤 파장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 그와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내 삶에 스며든다. 인연에 대해 품고 있는 믿음이 결국 현실이 된다. 세상엔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불신을 부르는 관계를 끌어당긴다. 반면에 나는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어라고 하면 그 믿음대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에너지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과 존중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의 결과다. 힘든 인연을 탓하기보다는 내 안에 사랑을 키우고 내가 원하는 인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그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보라.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당신의 삶에 따뜻한 인연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세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놀랍도록 변화한다. 간절한 마음과 작은 행동이 만나면 당신의 삶에서도 분명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